진짜 열받는다. 내 최애 성우분들한테 뭐하는 짓이야? 지금까지 저러고 있었다니 성우님들 알게 되실까봐 진짜 너무 걱정돼. 이런 애들이 어떻게 팬이라는 거야? 대체 성우를 사람으로 보긴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한 커뮤니티에서 지금까지 성우님들에게 했던 충격적인 행적이 밝혀지자 한국 성우 팬들이 이처럼 엄청나게 분노했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봅시다. 이 영상은 특정 커뮤니티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올바른 팬덤 문화와 성우 산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우에게 팬들이 직접 의뢰를 맡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성우 맞춤 의뢰 사이트 맵스입니다. 맵스에서는 성우의 팬들이 모여 자신들이 원하는 대사나 역할, 스토리를 정하여 원하는 성우에게 직접 제작 의뢰를 맡길 수 있는데요. 좋아하는 성우의 연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성우 팬분들에게 애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개 사이트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러 규정과 제한사항이 잘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우분들과 팬들이 직접 만나 제작을 진행하는 만큼 성우분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맵스에서는 저작권 제한과 요청에 대한 상세한 규격사항을 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이 번거로웠던 한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을 모집하여 직접 성우님께 의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공동 제작 의뢰를 하던 커뮤니티의 한 회원이 인터넷에 해당 커뮤니티의 공동 제작 의뢰에 대해 폭로하는 글을 올렸던 것인데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의 폭로자는 해당 커뮤니티가 개인 의뢰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성우들에게 의뢰를 통해 성희롱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해당 커뮤니티에 스크린샷을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해당 커뮤니티가 성우님께 보낸 의뢰로 추정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우님, 아래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신음 강의글입니다. 연기하듯이 읽어주세요. 그리고 신 연기를 여러 번 해보신 성우님의 이 글에 대한 소감이 궁금해요. 신빙성 있나요? 뿐만 아니라 해당 폭로글에서는 성우분들께서 이러한 수위가 높은 요청을 완곡히 거절하자 달렸던 댓글들 또한 공개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기 내라고 수위를 진심으로 대해라. 얘 99금은 어디다 버리고 왔냐? 19금 안 된다고 한 거니까 키스는 그냥 집어넣고 모르는 척하면 안 되나? 일단 저지르고 빼달라고 하면 수정하자. 이처럼 폭로글에 따르면 해당 커뮤니티는 성우들에게 신음소리를 내는 방식까지 알려주며 신음 연기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소감을 물었으며 이를 거절하자 오히려 성우분들을 책망하고 수위 연기를 고의적으로 숨겨가면서까지 진행하려 했다는 모습들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폭로글이 화제가 되자 뉴스일, 조선일보, 세계일보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기사가 발표되며 대중들의 많은 공분을 샀습니다. 이처럼 사건이 화제가 되자 해당 커뮤니티는 아래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 제작 의뢰는 성우와의 조율로 결정되며 강제성은 없었다. 모든 대본의 수위가 높은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수위는 높지 않다. 칭찬 댓글도 많은데 소수의 댓글로만 악의적으로 호도하는 것이 유감스럽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문을 발표한 후에도 대중들은 대부분이 아니라는 건 결국 고수위 대본 자체는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야? 칭찬된 많은 게 성희롱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성희롱한 게 칭찬하는 댓글 몇 개로 덮어진다고 생각하나? 없던 댓글에 맞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 대체 뭐가 악의적 편집이라는 거야? 라는 반응을 보이며 여전히 비판적인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저도 이러한 입장문을 보고 한 가지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뢰에는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 해명을 보면서 과연 당사자가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성희롱이 되지 않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Q&A를 진행했을 때 메일로 구독자분들에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저에 관련된 성적인 질문이 있었고 저는 당연히 해당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당 요청을 거절했음에도 그날은 계속해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답을 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 유쾌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성우분들도 마찬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절이 가능하고 안 하고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요청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러한 요청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고 거절의 말을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가혹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성우님의 입장에서 중개 사이트를 통한 의뢰와 개인 의뢰 중 어떠한 것이 더 선호되셨을지를 고민해봤습니다. 저는 당연 중개 사이트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개 사이트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중간자의 역할이 있고 성우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 또한 마련되어 있어 의뢰를 진행하시는 데에 훨씬 더 많은 용이함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우님들께서 이러한 개인 의뢰를 받아주신 이유는 오직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셨을 것입니다. 나의 팬들과 더 허물 없이 소통하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싶다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려는 성우분들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보답받게 했다는 것이 저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야속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폭로글에 있던 해당 커뮤니티의 댓글 중에 이 댓글이 정말 기억에 남았습니다. 난 작품을 떠나서 성우가 신작 대박나면 그걸로 인기 얻고
기고만장해질까봐 너무 싫어. 방송에서 후원 보고 안 놀라는 걸 보니 초심 잃은 건 확실하다. 이러한 댓글을 보니 저는 웹진 아이돌로지의 편집장 미묘님의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팬과 대중은 아이돌에게 점점 더 노력과 헌신을 기대한다. 지금 아이돌은 무대에서 넘어져도 몇 번이고 일어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폭언을 들어도 웃어야 한다. 업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들에게도 애교는 필수 요소이고 그것만으로 점철된 콘텐츠여도 좋다. 부당한 요구조차 소비자 권리로 이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아이돌은 무대 위의 공연자에서 점점 더 낮은 곳에 임하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되고 있다. 아이돌 문화산업에 대해 평론하는 이 글을 보고 저는 이러한 현상이 연예인, 성우, 유튜버 등 대중을 맞이하는 직업군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대중과의 소통의 폭이 넓어지면서 셀럽과 팬의 관계가 이질적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존댓말을 사용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말로 댓글을 다는 모습은 일상적이며 많은 악플러들이 셀럽에게 악플을 달지만 셀럽이 이 악플러와 똑같은 수위로 반박하며 대응하면 예민하거나 경솔한 사람의 취급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곤 정말 이 관계에서 셀럽과 팬이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를 동등한 권리에 전제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고찰을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안 해줘서 탈덕합니다 라는 말처럼 셀럽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팬심을 일종의 권력과 무기로 삼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종하려는 사람도 있으며 셀럽이 이를 들어주지 않을 시 일순간 팬에게 무관심한 사람 혹은 소통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셀럽에게서 이러한 팬덤의 모습을 보자 저는 이 모습이 마치 빚쟁이 같다고 느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건강한 관계처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 관계가 한쪽의 저울의 균형이 무너지면 결국에 어그러지듯 팬과 셀럽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게 부채감이 생기는 순간 결국 한쪽이 갑이 되어 두 사람의 관계가 갑을 관계가 되어버리고 선을 넘는 경우가 발생하며 결국엔 관계 자체가 붕괴되어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아직도 잘 모르고 서로 여전히 빚진 게 없고 그래서 좋은 관계다. 저는 아이유님이 말 맞다나 팬과 셀럽은 한쪽이 빚을 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누군가의 팬으로서 누군가의 셀럽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건 서로에 대한 부채감이 아니라 고마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언제 해달라고 했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 우린 원래 남남이야. 이런 태도는 너무도 차갑다고 생각하고 유명인이라는 직업적 특성 또한 이해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응당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에 응당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저 서로의 소중함과 고마움만을 여실히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성우의 팬은 그저 좋아하는 성우의 작품을 기다리기만 해야 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팬들이 직접 성우분들을 찾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 성우분들께서도 이러한 팬들의 의뢰를 흔쾌히 수락해 주시는 것은 물론 개인 유튜브나 방송국을 개설하시는 등 팬들의 사랑에 기꺼이 응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우의 팬과 성우님들의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은 짝사랑이 아닌 쌍방향이라는 것이죠. 오랜 기간 성우의 팬이었던 제 입장에서 한국 성우의 팬덤 문화가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방향성은 너무도 감사하고 소중하게끔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연결고리가 무언가로 인해 손상되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우 팬들의 마음에는 성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돈되지 않은 거친 마음은 대패질이 안 된 나무의 가시처럼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다져진 팬과 성우 간의 유대의 길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덕질함에 분석하는 덕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덕분입니다.